반갑습니다, 여러분. 응용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응용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그러니까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본 원리를 위해서는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겠지만 한 번 더 훑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횡으로 잘랐었을 때는 이렇게 둥근 형태를 나타내고요. 종으로 모발을 쪼개어 봤었을 때는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렇게 실이 얽혀 있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피브릴, 파이바, 섬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발의 단백질 구조를. 그래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과 모발의 단백질 구조부터 파악하고 나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간 부분과 모근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간이 이제 뭐냐면 일단은 피부 표면으로 나와 있는 모발, 이제 우리 눈에 모발이다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피부 표면으로 나와 있는 이 모발을 모간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부 내에 있는 숨어있는 아이들을 모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근과 모간의 차이는, 모근은 이제 헤어 루트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발이라는 구조가 지금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모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화학적인 시술인 염색이나 펌어 혹은 잘라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왼쪽에 보시게 되면 피하 조직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피하 조직, 진피, 표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하 조직 부분 내부터 뿌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 내부분에서 바로 위에 있는 진피층에 모발이 거의 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진피층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다시피 모유두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모모세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모모세포가 분열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 그래서 모근 부분에서 생성이 돼서 모간 부분으로 모발이 이렇게 밀어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옆에 이제 보이는 선들을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 한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요 한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땀구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한선에서 생기는 땀들은 거의 다 한 99%가 물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이제 이런 게 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피지선이라고 하는 게 보이나요? 이 피지선에는 이제 모발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될 때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선과 피지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피부 구조에서 바로 이제 모발이 생성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옆에는 입모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세울 입자, 모발 모자, 근육 근자를 써서 모발을 세우는 근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입모근에서는 우리가 깜짝 놀래거나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모발이 쭈뼛하고 서죠. 그렇게 하는 역할도 입모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모발이 이렇게 약간 누워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발이 만약에 피부 표면에 닿아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계속 간질간질 거리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모발을 살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입모근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근부에 있는 모발의 구조는 이제
뭐 통틀어서 폭넓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아이를 모간부로 한번 나가 볼게요. 모간부로 나간 상태에서 종으로, 팽으로 모발을 잘라보면 이렇게 모표피와 모수질과 모피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외측을 싸고 있는 모표피와 맨 중앙에 있는 모수질 그리고 8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모피질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모간부는 모표피, 자, 모표피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모표피는 에피큐티클,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피질은 피질세포와 간층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수질은 중간에 텅 비어져 있는 동공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수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 모수질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공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온대 기후의 사람들보다 한대 기후의 사람들이 모수질이 조금 더 넓은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모근은 두피를 움푹 들어가 싸고 있는 작은 긴 관 모양을 한 모낭에 둘러싸여 있고 이 모근을 직접 싸는 상피성 모낭과 그것을 바깥쪽에서 둘러싸는 결합조직성 모낭으로 나뉘어집니다. 모근의 가장 밑부분은 둥글게 부풀어 있고요. 연한 색을 띠는데 이곳을 모구라고 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모근 부분인 진피조직인 모유두에서 모발의 생성과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 모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모간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잘라서 관찰해서 보면 바깥층으로부터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발은 모낭에 둘러싸여 있고 유연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자라나오면서 섬유화가 돼서 매우 늘어지고 단단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근에 살아있는 세포들의 증식은 모발이 위로 자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모관은 매우 견고하고 화학적인 요인에 강한 모표피, 큐티클, 막에 의해서 보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앞서 설명한 모근 부분과 모간 부분을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모세혈관으로부터 동맥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이 모모세포, 점처럼 보이는 것이 모모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모모세포들이 분열을 합니다. 자, 분열을 하는데 이제 분열을 하는 영양분을 받는 곳이 어디다? 모유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유두를 전체적으로 둥글게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오목하게 싸고 있는 부분을 모구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모구를 전 주변 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섬유 주머니라고 하고요. 이 섬유 주머니들이 모여서 모수질이 되고 모피질이 되고 모표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여요. 모발이 모낭에서 성장할 때 모낭의 내모근초, 외모근초를 보호를 받으며 같이 성장하고요. 모낭 밖으로 나와서는 모근의 경우 각화되어 샴푸할 때 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모근초, 외모근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머리카락을 띡 하고 뽑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밑에 하얗게 세포 같은 게 딸려 올라오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내모근초, 외모근초를 직접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표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모모세포에서 생겨난 신생세포가
서서히 밀려서 올라가는 사이에 세포가 분화돼서 생겨난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각각 3개의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표피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발의 가장 바깥층이기 때문에 제일 보호하는 최외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인종과 개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평균적으로 한 10개의 층, 최저 적은 사람은 5개의 층, 많은 사람은 15개의 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10개의 층으로 투명하고 엷은 세포막이 마치 기왓장처럼 겹쳐져 있어서 모발 특유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각각 다르고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왓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손상이 받으면 위쪽도 같이 손상을 받고요. 그래서 모발이 건강한 사람들은 보면 모발이 좀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면서 맨들맨들한 그런 반면에 이렇게 이러한 엷은 층의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들어 올려져서 모발이 좀 약간 거친 그런 광택과 촉감을 줄 수도 있다. 자, 이러한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침류성, 기름을 좋아합니다. 침류성이다 보니까 물과 약재의 침투에 대해서 침투와 작용에 대해서 저항력이 매우 강합니다. 모표피는 또 특히 물은 통과하지 못하고 수증기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살롱에 머리를 하러 가거나 하면 파마 약할 때는 이제 일부러 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클리닉이라든지 트리트먼트 이런 좋은 시술, 그러니까 모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시술을 할 때는 수증기를 이용한 이런 스팀기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침류성,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모표피 바로 밑에 있는 아이가 모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모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모발 내부를 보호해주고 보습과 윤기 등 모발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이 큐티클이라고 하는 것이 비늘 모양과 같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광택, 빛 반사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단단해 보이고요. 외부의 자극에도 손상을 적게 받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젤링이라고 하죠. 모발이 아주 건강하고 부드럽게 잘 자란 사람들은 모발 머리카락이 자라난 부분에 화학적인 시술을 좀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발이 건강한 상태의 엔젤링이라고 해서 모발에 그러니까 두상에 이렇게 빛을 받으면 약간 이렇게 하얀 광택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큐티클, 이 각질층이 매우 견고하고 규칙적으로 겹쳐져 있어서 빛 반사가 되게 고르기 때문에 이제 광택이 많이 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모의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발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표피의 층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고요. 항상,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손상이 된 모발은 스스로의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클리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헤어 에센스 이런 것을 통해서 재생을 시켜 주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피 가까운 데서 흐르는 광택은 아니에요. 모표피가 피지선에서 이제 피지가 분비됐었을 때 모표피의 틈새로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서 모발의 광택과 윤기가 흐르게 하는데 이 아이들 모발 손상의 척도로 본다기보다는 두피 타입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지선에서 가까이에 있는 모발에 기름기가 많으면 어떤 모발일까요? 당연히 지성 두피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모발과 두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번들번들거리는 현상이 있으면 바로 지성 두피의 지성 모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샴푸를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샴푸를 한 것처럼 멀쩡하게 보인다. 그러면 건성 두피의 건성 모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들 어떤가요? 거의 지성 두피의 건성 모발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무것도 화학적인 시술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들이고 샴푸를 한번 하고 나면 한 하루 정도 가는, 대신 모발은 되게 많이 푸석거리고 건조한 상태, 그런 모발 상태들이 다들 보면 지성 두피의 건성 모발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표피는 평평한 각하세포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이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잘 쌓여 있고요. 빛의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아 윤기가 있고 건강한 머리로 보이게 합니다. 자, 반대로 모표피가 벗겨지거나 비늘이 모양이 규칙적이지 못할 때 빛의 난반사가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칙칙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발이 약간 좀 밝은 색상일수록 모발의 손상이 더 많아 보이고요. 어두운 색상이면 모발이 좀 건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역시 빛의 난반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한 올에 10에서 15%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요. 자, 모표피가 많을수록 모발은 단단하고 투명하고요. 수분성을 갖게 되고 광택이나 마찰에 대한 강도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모표피의 비율이 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모표피는 머리카락 한 올의 비율이 10에서 15%라고 했는데 이 비율이 낮게 되면 외부 손상으로부터 손상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마를 하거나 해도 손상이 더 많이 되거나 염색을 했는데도 모발이 뚝뚝 끊기거나 이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표피의 비율에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손상에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판가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지문과 같이 개인에 따라서 문양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문리라고 하고 범죄 수사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侵入성으로서 물과 약재의 침투와 작용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모피지를 보호하고 모발 전체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모발은 단단하고 투명, 수분, 광택, 마찰 정도에 따라서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러한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모표피가 화학적, 물리적, 환경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손상이 되거나 박리가 되거나 탈락하게 되면 모피질에 손상을 주고요. 결국 머리카락이 손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에피, 엑소, 엔도라고 부르는 세 개의 층이 있고요. 뿌리에서부터 모발 끝으로 향해 있고요. 비늘 모양으로 겹쳐져 있고 색소가 없는 투명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세분화시켜서 볼게요. 자, 에피큐티클 같은 경우에는 두께 10U 마이크론 정도의 얇은 막으로 수증기는 통과하지만 물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당류나 단백질 등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산소와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한 층이고요. 기계적인 작용을 받아서 손상되기 쉬워서 브러싱이나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고무 밴딩에 의해서 손상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물리적인 작용, 그러니까 사람 손이나 손톱, 이제 이런 거에도 반지, 이제 이런 거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틴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가질 용해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자, 가질용해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용해를 시키는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학약품, 파마약이나 염색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다? 에피큐티클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중간층인 엑소큐티클을 보겠습니다. 엑소큐티클 같은 경우에는 연한 케라틴층으로 시스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퍼머넌트 웨이브제와 같은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약품의 작용을 받기 쉬운 층입니다. SS 결합인 시스틴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결정질 단백질 용해성 물질에는 강하지만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연화제에는 가다. 특히 치오클리콜산 염이나 시스테아민, 시스테인 이런 거에 대한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물질에는 엑소큐티클이 매우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도큐티클 같은 경우에는 시스틴 함유량은 적지만 케라틴 침식성 약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퍼머가 잘 걸리는데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엔도큐티클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 복합체로부터 인접한 부피를 밀착시키고 있는 이 엔도큐티클 같은 경우에는 시스틴 결합이 적은 단백질로 단백질 용해성 물질에는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알카리 약품, 펌제에 대해서 매우 약한 역할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림을 유심히 볼게요. 자,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모표피와 중간에 있는 모피질과 피질세포와 매크로피브릴과 마이크로피브릴, 프로토피브릴, 폴리펩타이드 이 아이들을 자세히 볼게요. 자, 방금 봤던 사진에 의해서 여러분들 코어텍스 층이라고 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자, 이 코어텍스 모피질 같은 경우에는 표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피질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부드러운 단백질, 프로틴 파이버와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경성 케라틴이라고 하는데요. 하드 케라틴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성인 하드 케라틴이 있으면 면성인 부드러운 케라틴도 있겠죠. 뭘까요?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 그래서 모발이 가지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은 수분이 전혀 없는 하드 케라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에 있는 케라틴은 많이 부드러운 소프트 케라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프트 케라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약 100옹고스트롬미터고 직경에는 1에서 6, 두께는 1.2에서 1.6 옹고미터다. 이제 요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 필름지 있죠, 필름지. 휴대폰 필름지를 갖다가 이렇게 세로로 보게 되면 굵기가 보이잖아요. 그 굵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굵기보다 굵으면 모발이 굵은 거고 그 굵기보다 얇으면 모발이 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모피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8에서 9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모발의 굵기와 탄력성, 그 다음에 파마나 염색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형태가 변화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성질도 있고요. 이러한 이 하드 케라틴인 각하섬유 세포는 종으로,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는 간축 물질이 메워져 있어서 모발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추형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하고 있는 거대 섬유인 매크로 피브릴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상의 간축물질인 매트릭스로 구성이 됩니다. 종으로 연결된 이 단백질 사슬은 서로 휘감아서 원섬유, 프로토피브릴이 되고요. 이 섬유들은 서로 알파 헬릭스상으로 꼬여서 마이크로피브릴이 됩니다. 이 마이크로피브릴이 매크로피브릴이 되고요. 이 매크로피브릴이 간축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모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웠나요? 자, 이 코텍스층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피질이 형성되면서 케라틴 체인이 모발을 팽팽하게 잡아서 늘릴 때 스프링처럼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을 갖게끔 하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모발이 젖어 있을 때는 잡아당긴 경우보다 더 약해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코텍스 층에 모발의 응집력이랑 색상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가 존재하고요. 이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머리카락의 색상을 결정하고 진수성이라서 물은 당연히 통과를 하고요. 펌제나 연모제 등에 의해서 약품에 의해서 손상받기가 되게 좀 쉬운 부분이 코어텍스 층이다. 또 이 코어텍스 층에는 어떻게?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이 간축 물질이 채워져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또 이 코텍스 층의 비결정 영역이라고 해서 간축 물질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이 간축 물질은 매트릭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셀 멤브란스 컴플렉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이 모피질 같은 경우에는 섬유 다발이 모발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는 모발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게끔 하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제 간축 물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간축 물질이 케라틴의 8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섬유 다발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 이제 코어텍스층의 이제 매크로피브릴과 마이크로피브릴이 철근이라고 하면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간축 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축 물질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단백질과 지질과 세라마이드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피질 안에 있는 간축 물질의 내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